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2025년 7월 가상자산 시장에 역사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미국 하원이 가상자산 관련 3대 핵심 법안을 모두 통과시킨 것이죠. 이는 단순한 정치적 결정이 아닙니다. 전 세계 가상자산 시장의 판도를 완전히 바꿀 게임 체인저였습니다. 먼저 이 3대 법안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클래러티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그동안 애매모호했던 디지털 자산의 정의와 규제를 명확하게 정립했습니다. 가상자산이 증권인지 상품인지 어떤 기준으로 규제할 것인지에 대한 기본 프레임워크를 제시한 거죠. 투자자들이 그토록 기다려왔던 법적 명확성이 드디어 확보된 겁니다. 두 번째는 지니어스 법안입니다. 이는 스테이블 코인의 제도권 편입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발행 기준을 강화하고 준비금 의무를 명시하며 자금 세탁 방지 체계를 구축해 스테이블 코인 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하겠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는 단순히 규제가 아니라 스테이블 코인을 전통 금융 시스템의 일부로 받아들이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 것입니다. 세 번째는 CBDC 감시 국가방지법입니다. 이 법안은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를 발행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언뜻 보면 디지털화폐 발전에 역행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입니다. 정부 주도의 중앙집권적 디지털화폐 대신 민간 주도의 탈중앙화된 가상자산 생태계를 지원하겠다는 강력한 신호인 것이죠. 이 세 법안이 통과되자 시장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비트코인은 즉시 12만 달러를 돌파하며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약 1억 6,500만 원에 이르는 천문학적 금액입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비트코인이 몇백만 원에서 몇천만 원을 오갈 때 1억을 넘을 것이라고 예상한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리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 SEC와의 법정 공방으로 억눌려 있던 리플이 드디어 해방되면서 역대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이더리움을 비롯한 주요 알트코인들도 줄줄이 신고가 행진에 동참했죠. 시장 전체가 마치 오랫동안 억눌려 있던 스프링이 한 번에 튀어나오는 것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한 가격 상승이 아닙니다. 이번 랠리의 의미는 그보다 훨씬 깊습니다. 바로 가상자산이 더 이상 투기적 자산이 아닌 제도권이 인정하는 정식 금융자산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입니다. 기관 투자자들의 움직임을 보면 이를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JP모건, 시티, 뱅크 오브 아메리카와 같은 월스트리트의 거대 은행들이 가상자산 관련 사업을 본격적으로 확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이 움직인다는 것은 단순히 투기 자금이 아닌 진짜 기관 자금이 대규모로 유입되기 시작했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변화가 주목할 만합니다. 법제화 이후 스테이블코인 시장 총액이 2,50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스테이블코인이 이제 국제결제와 송금 시장에서 핵심 역할을 하게 될 것임을 의미합니다. 서클과 같은 스테이블코인 발행 회사들의 주가가 뉴욕 증시에서 급등한 것도 이런 기대감을 반영한 것이죠. 이런 변화 속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이 자금들이 어디로 향할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가상자산에서 큰 수익을 실현한 투자자들이 그 돈을 그대로 가상자산에만 두지는 않을 겁니다.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이라는 기본적인 투자 원칙에 따라 고위험, 고수익 자산에서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자산으로 일부 자금을 이동시킬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자금이 어디로 갈까요? 주식시장, 채권시장, 아니면 부동산시장? 이미 답은 나와 있습니다. 2025년 상반기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고가 아파트 시장이 큰 폭으로 상승을 시작했습니다. 이는 우연이 아닙니다. 역사는 반복되고 패턴은 존재합니다. 과거 2017년과 2021년 가상자산 상승 시기에도 비슷한 현상이 있었습니다. 비트코인이 정점을 찍은 후 3개월에서 9개월 사이에 고가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되는 패턴이 반복적으로 관찰되었죠. 이번에도 그 패턴이 재현이 예상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번 랠리의 지속 가능성입니다. 과거의 가상자산 상승이 단순한 투기 열풍이었다면 이번은 제도적 기반이 탄탄하게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친가상자산 정책, 명확해진 규제 환경, 기관 투자자들의 대거 참여까지 모든 조건이 장기적인 상승 모멘텀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상승세가 2026년 상반기까지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20만 달러, 스테이블코인 시총 6배에서 12배 확대 등 파격적인 전망들이 나오고 있죠. 물론 변동성은 여전히 존재하겠지만 전체적인 트렌드는 상승 방향으로 굳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질문은 하나입니다. 이 엄청난 유동성이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단순히 가격 상승에 그칠 것인가? 아니면 부동산 시장 구조 자체를 바꿀 것인가? 이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핵심 질문에 답해 보겠습니다. 가상자산에서 벌어들인 수익이 어떻게, 왜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가는 것일까요? 이는 단순한 추측이 아닙니다. 명확한 메커니즘이 존재하고 실제 데이터로도 입증되고 있는 현상입니다.
먼저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의 기본 원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투자자들이 고위험 자산에서 대규모 수익을 실현했을 때 그 모든 자금을 다시 고위험 자산에 재투자하지는 않습니다.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일정 비율을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자산에 배분하는 것이 상식이죠. 가상자산 투자자들에게 가장 매력적인 안정자산은 무엇일까요? 주식? 채권? 금? 아닙니다. 바로 부동산, 그 중에서도 서울 강남의 프리미엄 아파트입니다. 왜 하필 강남 아파트일까요? 첫 번째 이유는 상징성입니다. 2030 세대를 중심으로 한 젊은 가상자산 투자자들에게 강남 아파트는 단순한 부동산이 아닙니다. 사회적 성공의 상징이자 기성세대에게 자신의 성취를 증명하는 트로피 자산인 것이죠. 가상자산이라는 새로운 방식으로 빠르게 부를 축적한 이들이 전통적으로 부의 상징이었던 강남 아파트를 소유함으로써 자신의 지위를 확고히 하려는 심리가 작용합니다. 두 번째는 안정성입니다. 가상자산은 아무리 제도권에 편입되어도 여전히 변동성이 높은 자산입니다. 하루에 10%, 20%씩 오르내리는 것이 일상이죠. 반면 강남 아파트는 지난 수십 년간 꾸준히 상승해왔고 하락하더라도 그 폭이 제한적입니다. 변동성에 지친 투자자들이 안정성을 추구하며 선택하는 자연스러운 대안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유동성입니다. 강남 아파트는 국내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유동성이 높은 자산 중 하나입니다. 언제든 매수자를 찾을 수 있고 필요시 현금화도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이는 급전이 필요할 수 있는 젊은 투자자들에게 중요한 고려 요소입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이런 현상이 더욱 명확해집니다. 2025년 6월 서울 도곡동의 한 33평 아파트가 한 달 새 3억 원이 올랐습니다. 매수자는 30대 중반의 남성으로 2023년부터 비트코인을 꾸준히 매수해오다 2025년 3월 최고점에서 일부 매도하며 약 15억 원의 수익을 실현했다고 합니다. 이 사례가 시사하는 바는 큽니다. 단순히 가상자산 가격이 올라서 부동산을 샀다는 것이 아니라 체계적인 투자 전략의 일환으로 자산을 이동시켰다는 점입니다. 그는 인터뷰에서 가상자산으로 빠르게 자산을 늘렸지만 장기적으로는 부동산만큼 안정적인 자산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사례는 결코 특이한 경우가 아닙니다. 2030 세대의 행동 변화를 보면 이를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과거 이 세대는 내 집 마련을 포기하고 월세나 전세로만 살아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너무 높아서 엄두를 낼 수 없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가상자산이라는 새로운 수단을 통해 빠른 자산 축적이 가능해지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이들은 더 이상 부동산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상자산으로 종잣돈을 마련한 후 그 자금으로 부동산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들의 부동산 선택 기준입니다. 일반적인 실수요자들이 교통, 교육, 편의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과 달리 이들은 브랜드 가치와 투자 가치를 우선시합니다. 그래서 강남구, 서초구의 브랜드 아파트에 자금이 집중되는 것이죠. 이런 현상의 규모는 얼마나 될까요?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간접적인 지표들을 통해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데이터에 따르면 2025년 상반기 개인 투자자들의 실현 수익은 약 15조 원 규모로 추산됩니다. 이 중 10%만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되어도 1조 5천억 원이라는 엄청난 자금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실제로 강남 부동산 시장의 변화를 보면 이런 추정이 크게 틀리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2025년 상반기 들어 강남구와 서초구의 아파트 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증가했습니다. 특히 3040대 연령층의 거래 비중이 크게 늘었는데 이는 가상자산 투자자들의 연령대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가격 상승폭도 주목할 만합니다. 2025년 7월부터 상반기 강남구 아파트 평균 가격이 약 18% 상승했습니다. 이는 같은 기간 서울 전체 아파트 가격 상승률 13%를 크게 웃도는 수치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일부 고가 단지의 경우 한 달 새 억 단위로 가격이 뛰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시차입니다. 가상자산 시장이 정점을 찍은 후 부동산 시장이 반응하기까지는 보통 3개월에서 9개월의 시간차가 있습니다. 이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 수익 실현과 세금 처리에 시간이 걸립니다. 가상자산에서 큰 수익을 냈다고 해서 즉시 현금화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세금 계산, 신고, 납부 과정을 거쳐야 하고 이 과정에서 2-3개월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둘째, 부동산 매수 결정과 실행에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가상자산과 달리 부동산은 클릭 한 번으로 매수할 수 있는 자산이 아닙니다. 지역 선정, 단지 비교, 현장 답사, 대출 상담, 계약 등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하죠. 셋째, 정부 정책 변화를 지켜보는 관망 심리도 작용합니다. 부동산 규제 정책이 언제든 바뀔 수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신중하게 타이밍을 노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시차를 고려하면 2026년 상반기 가상자산 시장이 정점을 찍는다면 부동산 시장에 본격적인 영향이 나타나는 것은 2026년 하반기부터 2027년 상반기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현상은
아직 초기 단계에 불과한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자금 유입이 부동산 시장에 어떤 구체적인 변화를 가져올까요? 단순히 가격만 오르는 것일까요? 아니면 더 근본적인 변화가 있을까요? 이에 대해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가상자산 자금의 부동산 시장 유입이 가져온 변화는 단순한 가격 상승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구조 자체가 변화하고 있고 그 파급 효과는 예상보다 훨씬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수요 구조의 변화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전통적으로 부동산 시장의 주요 수요층은 40, 50대 중장년층이었습니다. 안정적인 소득과 충분한 자산을 바탕으로 한 이들이 시장의 주도권을 쥐고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30대 초중반의 젊은 층이 강남 고가 아파트 시장의 새로운 주역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들의 구매 패턴은 기존과 완전히 다릅니다. 기존 수요층이 신중하고 보수적인 접근을 했다면 새로운 수요층은 과감하고 공격적입니다. 가상자산 투자 경험을 통해 고위험, 고수익 투자에 익숙해진 이들은 부동산 투자에서도 같은 마인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더욱 흥미로운 변화는 지역 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가상자산 자금이 강남, 서초, 송파구 등 특정 지역에만 집중되면서 다른 지역과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풍선 효과라는 새로운 현상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강남 지역 가격이 워낙 높아지다 보니 상대적으로 저렴한 외곽 지역으로 관심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노원, 도봉, 강북구를 묶어 부르는 노도강 지역이나 금천, 관악, 구로구를 묶은 금관구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연쇄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것이 그 예입니다. 이런 풍선 효과는 단순히 지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세 시장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매매가가 오르면서 전세가도 함께 상승하고 이는 실거주 목적의 서민층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신혼부부나 사회초년생들의 주거비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도 이런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부동산 규제는 대출을 통한 레버리지 투자를 억제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LTV 규제, DTI 규제, 실거주 의무 등이 그 예입니다. 하지만 가상자산으로 현금을 확보한 투자자들에게는 이런 규제가 큰 의미가 없습니다. 현금 부자들은 대출 없이도 부동산을 매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거주 의무도 우회할 방법이 얼마든지 있고 양도세 중과 같은 세금 부담도 충분한 수익이 예상되면 감수할 수 있습니다. 결국 기존 규제의 실효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나타나는 또 다른 변화는 부동산 시장의 금융화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가상자산 투자에 익숙한 젊은 층이 부동산을 단순한 주거 공간이 아닌 금융상품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부동산을 매수할 때도 주식이나 코인을 살 때처럼 차트를 분석하고 기술적 지표를 활용합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아파트별 가격 차트가 공유되고 매수 타이밍에 대한 토론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점점 더 금융시장과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변화는 부동산 관련 핀테크 산업의 발전으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 정보를 제공하는 앱들이 인기를 끌고 있고 부동산 토큰화, 조각투자 등 새로운 투자 방식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부동산 중개업계도 이런 변화에 맞춰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도 이런 변화에 대한 대응이 분주합니다. 이재명 정부는 부동산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다양한 추가 규제를 검토하고 있지만 가상자산 연계 자금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책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존 규제로는 현금 부자들의 움직임을 통제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더욱 복잡한 것은 이런 현상이 단순히 국내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미국, 영국, 호주 등 주요 선진국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랠리 이후 고가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되는 패턴이 글로벌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가상자산과 부동산 간의 자금 이동이 이제 전 세계적인 트렌드가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국내 상황을 더 자세히 보면 지역별로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강남 3구, 서초, 송파, 강남은 가상자산 자금이 직접 유입되는 1차 영향권입니다. 여기서는 가격 상승폭이 가장 크고 거래량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반면 강북, 양천, 구로 등 2차 영향권에서는 강남 지역 가격 상승으로 인한 대체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지하철 교통망이 잘 연결된 지역의 아파트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3호선, 4호선, 9호선 연선의 아파트들이 강남 접근성을 무기로 새로운 투자처로 각광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도시 전체의 부동산 가격 지형을 바꾸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임대시장의 변화도 주목할 만합니다. 매매가 상승으로 인해 전세가도 함께 오르고 있지만 더 중요한 변화는 임대 공급 구조입니다. 투자 목적으로 아파트를 매수한 젊은 투자자들이 기존 임대업계와는 다른 방식으로 임대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인테리어 투자, 스마트홈 시설 설치 등을 통해 프리미엄 임대 시장을 개척하고 있습니다. 또한 단기 임대, 에어비앤비 등 새로운 형태의 임대업도 늘어나고 있어 전통적인 전세 시장의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변화를 종합해보면 우리는 부동산 시장의 패러다임 전환기에 서 있다고 봐야 합니다. 가상자산이라는 새로운 자금원이 부동산 시장에 유입되면서
시장의 작동 원리 자체가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부동산 시장을 이해하려면 가상자산 시장의 동향도 함께 봐야 하는 시대가 된 것이죠. 이제 핵심 질문에 답할 때가 왔습니다. 가상자산 랠리가 2026년 상반기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까요? 그리고 이런 변화 속에서 우리는 어떤 대비를 해야 할까요? 먼저 시간축을 명확히 해보겠습니다. 미국의 가상자산 3대 법안 효과와 트럼프 행정부의 친가상자산 정책이 본격화되면서 가상자산 시장의 상승세는 최소 2026년 상반기까지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물론 중간중간 조정은 있겠지만 전체적인 상승 트렌드는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부동산 시장에 어떤 의미일까요? 앞서 살펴본 3에서 9개월의 시차를 고려하면 가상자산 자금의 부동산 시장 유입은 2027년 상반기까지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즉, 향후 1년 반 정도는 이런 현상이 지속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2026년은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에 있어 매우 중요한 해가 될 것입니다. 가상자산 랠리의 마지막 국면과 부동산 시장의 정점이 만나는 시점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 시기를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향후 10년간의 자산 포트폴리오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변화 속에서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가상자산의 부동산 시장 영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이런 시장 분석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유익한 부동산 시장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